예,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3일입니다. 저는 부동산의 지동설,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 정입니다. 또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쑥스러움이 좀 가시겠죠. 예, 어제부터 갈릴레오 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참 낯간지럽습니다, 얼굴이. 근데 이제 저는 뭐 오랫동안 생선장수라는 닉네임을 생선장사라는 닉네임을 오랫동안 썼죠. 여러분들이 시중에나 도서관에 아직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뭐 중고책도 그렇고 새 책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저도 없는데. 예. 15년 전에 쓴 책들, 예,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 예, 책들이 있었죠. 세 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막 쓴 책이고, 이번에 이제 제가 쓴 책은 이제 서막을 열은 거죠. 총 11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사서 보는 게 좋죠. 제 입장에서도 좋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요. 더 낮출 수도 있었는데, 예, 더 낮출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1월 27일 날, 그래서 총 10권, S23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춘 청구권입니다. 청춘 청구권. 530페이지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500페이지 좀 넘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서 보시는 게 프린팅 하거나 우리 저기 뭐야 PDF로 저장해서 보시는 것보다 빠릅니다. 더 편해요. 사서 보는 게. 저도 이거 쓸 때 컴퓨터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결국은 몇만 원 주고 가서 책 나오기 전부터 인쇄를 해서 봤어요. 인쇄를 해서 비용을. 그러기 때문에 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싼 비용이 저렴한 겁니다. 530페이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두껍게 썼습니다. 책은. 활자가 글자가 이제 좀 커서 딸아이가 보더니 뭐 아빠 이거 소설책처럼 왜 이래요 글자가 뭐 이러던데 조금 큰 감은 있어요. 자, 아무튼 광고였고 예, 주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황당해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가보면은 이거죠. 이거. 참. 이제 앞으로 집값이 이게 우리가 지금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저 참. 저장을 할 때. 11년 전 이제 앞으로 집값이 계속 빠지지 않고 회복하는 구간이 자, 오는데 그 보자고요. 단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신호가 있을 거죠. 투자 수요가 시장에 자, 여기서 지금 끊었는데 여러분들 그 집값이 상승할 신호를 나만 알면 좋겠죠.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매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중 부동산 이야기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마 접하실 거예요.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항상 듣던 이야기라 이게 뭐 다 아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만성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굉장히 앞선 이야기며 정확한 이야기라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뭐 제가 현장서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오랫동안 확인하고 검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반등, 우리 주식시장에서 반등,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가 있어요. 자, 주식은 지금 주식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식시장에 내가 그 정보를 얻고 들어갈 때 이미 늦었죠. 늦었어요. 예. 그런데 부동산이 잘 됩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부동산이 화랑이에요. 라고 내가 소문을 듣고 부동산에 가면 너무 빨리 왔죠. 왜 그럴까요? 주식은 그죠? 시장이 이게 그 일단 주식과 그 부동산은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어떠한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이 개발됩니다. 강남이 뜹니다라고 소문을 듣고 강남에 가도
그죠? 예, 빠른 거예요, 사실은. 예, 빠른 거고. 여러분들이 그 소문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못 해요. 예, 확인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액수가 굉장히 크고 또 거래 어떤 비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그죠? 내가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전문 그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비교하거나 어떠한 이런 정보나 이런 것이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게 나옵니다. 한 템포 느리게 나오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소문이 충분히 들고 나서 가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느린 건 다시 아니에요. 들어오냐가 예. 핵심이에요.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그 지표는 뭐냐면 전세 매매 비율. 여러분들이 이 전세 매매 비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을 지표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초보자 수준이고요. 초보자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초보자는 우리가 그죠? 제대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아직 경험이 미숙하거나 좀 아는 게 부족한 거죠. 근데 전세 매매 비율로 이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아는 게 아파트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쳐다보는 게 서울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울이 중요하긴 해요. 그죠?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크고 사람들이 관심이 높으니까 그리고 변동성도 제일 크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복잡하게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보다 보면 어떤 것을 못 보냐면요. 단순히 전세나 뭐 매매값의 변동이 있다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됐다라고 막 언론들 나오는데 그 원인이 그죠? 서울 내부 안에서 생긴 문제로 서울의 집값의 변동이 생긴 건지 서울 외부에서 생긴 문제로 해서 집값의 변동이 생긴 건지 이 파악에 대한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명확한 건 뭐냐면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걸러들여 이 사람은 주디만까지 아는 게 없다라고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하는 사람 꼭 일본 그 부동산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한국이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제가 강조하지만 지진이 나는 땅이고 지진이 안 나는 땅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지형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산악지대예요. 걔네들은 산악지대고 교통 자체도 왜 철도가 개발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으로 이제 그 전 국도가 발전이 서울 중심을 서울만 쳐다보고 진행이 되는데 일본은 우리가 뭐 교토라든지 뭐 몇 군데 있죠. 오사카라든지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몇 군데에 크게 광역화돼 가지고 다극화라고 하죠. 요즘 뭐 그런 얘기 하던데 대통령께서도 다극화돼서 이제 그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섬이고 그리고 너무 길어요. 우리는 정사각형이지만 얘네들은 동선 자체가 길기 때문에 다극화하지 않으면 국토가 이게 그 서로 되지 않습니다. 도쿄만 쳐다보고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의 경제 규모, 국토 면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요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에서 일본을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자꾸 우리나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꼰대예요, 꼰대. 아는 게 없지만 그 대개 보면은 386 세대들이 이런 성향이 많죠. 물론 뭐 그 386 세대가 아닌데도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전문가랍시고 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더 심각한 거죠. 전혀 고민도 없이 잘난 386에 뭐 누군가 떠들었던 책이나 그 떠들었던 이야기를 주워 듣고 지도 안다고 떠드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 꼰대적인 개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그 책상머리에서 뭘 좀 배웠다고 그것도 낡은 책을 보면서 배웠다고 고민 없이 좀 안다고 설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을 비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전세, 매매, 월세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일단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 전문가라면 전세, 매매 가지고 비율 가지고 이 부동산에 우리가 뭐 내릴 것이냐 오를 것이냐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경제적인 어떤 경제학자로서 공부를 했거나 거기에 오랫동안 글을 썼거나 전문가로서 이것이 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전세 매매 가지고 그 어떠한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떠한 명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명함의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예, 명예를 그 우리 뭐 겸임 교수라든지 무슨 연구소 소장이라든지 자기가 셀프로 연구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분들 아, 뭐 몇 군데 막 그 이렇게 방송 출연했다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자칭
칭하는 이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아는 수준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고 장사치밖에 안 된다. 눈치만 빠르고 말만 많이 올리는. 근데 지금 이광수 씨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는 무슨 뭐 건설회사하고 그 애널리스트로서 증권계에서 뭐 월급쟁이를 했다고 하는데 그죠? 뭐 그쪽 바닥에서 잘 나갔으면 계속 계셨겠죠. 뭐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뭐 그런 데 취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큰 마음을 먹고 예, 유튜버계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명확하게 이 사람이 전문가 자기가 이 정도의 그 이력 가지고 이 정도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전문가라기보다도 전문가를 사칭하는 장사치가 많죠. 예, 제가 뭐 특정인을 비하를 안 할래야 예, 안 하고자 합니다. 예, 그건 뭐 저기 한 문제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너는 그래 도대체 전세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자, 전세값에 대한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이야기는 저밖에 안 합니다. 예, 십몇 년 전부터 항상 저는 저만 하는 이야기만 했고 아직도 제 팬들이 있고 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죠? 한 20년 동안 저는 일괄되게 저도 물론 계속 발전하고 노력하는 것을 했지만 예. 자, 전세는 그죠?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요즘 뭐 조금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는 있는데 전세는 일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니까 전세값이 높은데 집값이 낮다. 그럼 일단 딱 하나의 뭐예요? 우리 명확한 거 있죠.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길게 사족을 붙이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집을 그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거주할 사람만 있다는 얘기예요. 거주는 해야겠는데 거기에 집을 사고 싶지 않아. 아시겠어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냐면 인생 경험을 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예. 이거는 그죠? 내가 실무에서 중개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거래를 해봤거나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알아요. 아니 그 돈이면 집을 사지. 그죠? 뭐하러 전세로 있어요? 싫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왜 정한이가 최초로 이야기하느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양아치 새끼들이 마치 저도 알고 있었던 것 마냥 또 지가 마치 뭐 처음 이야기하는 것 마냥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똑같은 이야기를 이광수 씨나 몇 사람들이 듣고서 그죠? 딱 제가 제가 한 말을 갖다 인용해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면 백종원 씨처럼 일반 대중들은 백종원 씨가 대패 삼겹살을 만든 것처럼 안다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백종원 씨도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대패 삼겹살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웃겼는데. 예? 제가 한참 술 먹고 다닐 때가 대패 삼겹살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자, 뭐예요? 우리가 물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의 상태는 그죠? 유통기한이 있고 뭡니까? 사용기한이 있어요.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쪽에 이제 채팅창이 있기 때문에 막 감동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거에 진짜 뭐 제가 슈퍼챗 달라고 한 얘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을 하나 깨닫고 정리하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자, 이광수 본론 이야기 할게요. 또 얘기가 길어진다. 또 저기 나가신다. 점심시간 끝나서. 자,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비율은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뭘로? 어? 매매가는 낮은데 전세가가 높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 주택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물건에는 유통되는 내가 오늘 샀다가 내일 반품해도 업체에서 받아주는 시기가 있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AS가 남아있을 때 뭐 거의 세차 취급을 받죠. 그렇잖아요. AS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로 해서. 고장났으면 뭐 다시 확실하게 새 걸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예? 어떤 그 소비재 상품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시간에 이야기했죠.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재로서의 기능과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권리, 예? 국가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이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자산이 쓰고 그 위에 우리 건축물이라는 소비재가 들어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건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토지로서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는 거죠. 권리로서의 가치는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소비재로서의 유통기한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집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예? 하지만 그 집을 쓸 수는 있죠.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전세로 사는 집 중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 중에 낡고 오래됐지만 교통이 좋거나 뭐 학교 때문에 이런 데 살 수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뭐예요? 유통기한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정상적인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해가지고 방에서, 집에서 쥐 나오고, 서울시 내 한복판인데 쥐 나오는 그런 아파트, 물새는 그런 음마 아파트를 갖다가 다른 젊은 언니들이 좋아하는 신규로 분양된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음마 아파트하고 같은 급으로 평수나 뭐 가격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음마 아파트는 유통기한이 끝난 거고, 이쪽에 분양된 지 얼마 안 됐거나 분양이 되는 아파트는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럼 음마 아파트는 유통기한이 끝났으면 뭐 어쩌란 말이냐. 유통기한은 끝났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용기한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유통기한이 있고, 내가 이걸 돈 받고 팔 수는 없지만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음마 아파트에 형성된 가격은 무엇이냐? 밑에 우리가 건축물 아파트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특성을. 어떤 소비재로서의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자산으로서 권리로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요. 음마 아파트 위에 있는 아파트 그 시멘트는 오히려 철거비가 더 들어가는 마이너스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산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위에 있는 건물은 그건 철거를 했을 때 순수한 땅의 가치가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 요소라고. 그런데도 뭐 20억이니 30억이니 떠드는 이유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발에 대한 호재잖아요. 결국은 근데 땅값이 있고, 그죠?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는데 왜 음마 아파트가 가격이 안 떨어지냐면 세대 수가 많은데 이 조합원들이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단적인 예로 그 우리 뭐죠? 저희 잠실에 있었던 무슨 헬시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 세대가 분양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4천 세대가 분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대규모로. 내가 광고 하나 없이 조합원들이 다 어차피 사야 될 사람들이라고. 내가 조합원이어도 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건 당신의 문제지. 일단은 다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조합원이 뭐예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여론을 만들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이것이 우리 큰 수의 법칙 있잖아요.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그러니까 땅값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이 빨리 재건축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가격이 붙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얘기하면 또 긴데 아무튼. 그래서 전세하고 매매 비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앞에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시면 된다? 중개나 좀 해보고 부동산 거래되는 거나 좀 쳐다본 사람이에요. 전문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학자적인 수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하고 매매 비율을 결정짓는 것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전세도 있지만, 그죠? 악성 전세가 있단 말이에요. 통계에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일반적으로 전세가 10억인데 6억짜리 전세가 나왔다 이거야. 3억짜리 전세가 나왔다 이거야. 이게 무슨 전세예요? 선순위 대출이 있는 전세잖아요. 불안한 전세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왜 사람들이 이 전세에 안 들어가요? 이거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전세금 떼인다라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 전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근데 이것이 통계에 잡힌단 말이에요. 문제는. 통계에 잡을 때 이 사람이 악성인지 진성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장에서 진짜 숨소리를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아파트 값이 또 작년에 올랐었다라고 또 개소리 하던데, 올랐었다라는 소문이 왜 무성했냐면요.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팔기 위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마케팅들을 많이 했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내가 힘 안 들여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 수 있는 물건하고 막 행사를 하고 뭐 무료 시음회를 하고 연예인들을 쓰고, 예? 온갖 지랄을 떨어서 광고를 해가지고 10,000원에 파는 거하고 이게 같은 시세입니까? 그죠? 이게 같은 시세라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한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에 이미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주택 가격은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다가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불이 이미 꺼졌는데 물을 부었다고. 예?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니까 뭐예요, 이제. 이제 아직도 불이 안 꺼졌다고, 더 먹어야 된다고 미친놈들이, 예, 옆에서 좋아라 좋아라 우리 대통령 잘한다 좋아라 좋아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불이 꺼졌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남아있는 잔열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고 먼지가 올라가죠. 그걸 갖다가 아직 불이 안 꺼졌으니 확실히 이번 기회에 꺼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소방관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미 불이 꺼졌다고. 광고를 때리고 다운 계약서, 아니, 그러니까 업 계약서를 쓰고 별 뉴스에 기사를 내고 지랄을 떨어도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보거나 실제 시장에서 봤을 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질 수도 없고, 거래가 돼봤자 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자체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고. 예?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왜 똑같은 가격에 팔렸다고 해서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파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해 봤냐고. 이 사람이 빚 때문에 그러니까 사채로 거래되는 물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거래 가격보다 항상 비싸게 등기부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어떠한 뭐 거짓으로 거래 신고도 하지만 경매를 해보고 경매에 짬밥이 있으면 알아요. 이게 등기부 딱 까봤을 때 대출을 해준 데가, 대출해준 곳이 제2금융권, 우리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상호전축은행, 심지어는 대부업이 대출자로 되어 있고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진성거래가 아니에요. 거짓 거래지. 그 가격 자체가 50억이 거래됐다, 100억 됐다, 그거 아니야. 뻥이라니까. 에? 백화점에서 옷이 100만 원에 써 있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100만 원이에요. 맨날 할인해서 팔지. 어? 그래서 이 전세하고 매매 비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숫자화할 수가 일단 없다. 그 숫자화가 안 된다, 사실은. 근데 안 되는 것을 갖다 숫자화하고 통계화하고 그것을 갖다가 진짜인 거 마냥 이야기를 해요. 예? 이게 특히 무식한 새끼들이, 근본을 모르는 애들이 그래프 갖다 놓고서 무엇을 설명하는 애들이에요. 주식이라든지 특히 뭐 부동산은 더 심한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다 다르다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3%일 때하고 금리 5%일 때하고 집값에 대한 차이는 그래프하고 금리하고 또 세금 정책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비교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아유, 씨, 말이 너무 길어졌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죠. 이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요. 전세 매매 비율.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가는 그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근데 조건이 뭐예요? 전세 가격은 안 빠져야 돼요. 덜 빠져야 돼. 전세 가격은 덜 매매 가격이 빠질 때가 1차적으로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고, 두 번째는 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구간. 가격은 안. 그러면 전세 똑같이 오르죠. 그럼 여러분들 집 언제 사죠? 똑같이 전세 들 때라도 전세 가격보다 꿈도 야무져요. 전세 가격은 안 오르는데, 그죠? 아니, 전세 가격은 안 떨어졌는데 매매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어떤 상황인 집인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 깡통 전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전세 사기가 된 게. 그런 거 사시면 돼. 지금 이야기대로 가면. 근데 심지어는 또 그렇게 가더라고. 예? 전세 보증금에 가입돼서 전세는 2억인데 1억 5천에 나와도 안 팔리잖아. 그게 다 빠진 거라고? 다 빠진 거죠. 그거 사면 돼요? 아이고야, 참. 네, 이게 2년 전에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 11년 전 이제 앞으로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전세 매매가하고 매매 비율 자꾸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공인중개사 분들을 제가 비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를 잘 하시는 거고, 사람들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공인중개사 분들은 중개이기 때문에. 예? 저처럼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뭐나 이런 거를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분위기 잘 맞춰주면 돼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문가랍시고 중개인한테 정보를 얻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데, 그분들은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관심도 없어요. 부동산의 근본 원인이 어찌 됐든, 그죠? 중개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A와 B가, 중매쟁이가 A와 B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 나중에 그 사람들 잘 살고 뭐 이세 문제라든지 뭐 이혼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게 막 고민하고, 아니면은 기왕이면은 우리 집 딸 시집 잘 보내야지라고
그럼 엄마 마음이지. 우리 집 딸 시집 잘 보내려고 하는 욕심은. 중매쟁이는 말만 하는 거야, 말만. 아이고, 언니야, 우리 사이가, 각별한데, 내가, 아무나 소개시켜 주겠어. 지랄 떨고 있네. 지 딸이면 소개시켜 주겠어요? 중개인들은 그게 타고난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또 먹고 살 수 있고. 그것도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전세하고 매매 비율을 떠드는 인간들은 누구한테 부동산을 배웠다? 예, 동네 중개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배운 거예요. 예,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한테, 전문가한테. 그래서 거기서 배웠으니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2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요즘은 뭐 어떤 입장인지 또 아까 얘기를 해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책상머리에서 배웠다랍시고 기껏 아는 게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386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조차도 잊고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유황물 먹은 것을 특히 자랑하는 인간들이 전문가랍시고 일본 부동산과 대한민국 부동산을 비교한다. 아, 저 꼰대들이구나. 뭐 좀 지가 가방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척하는구나. 우리 속된 말로 젖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세 매매 비율 가지고 집값에 대한 향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은 맞아요. 예, 뭐 100% 틀리진 않아요. 반은 맞아요. 예, 동네 중개 아줌마한테 배운 것이다. 예. 모든 정보를 거기서 얻고 시장 분위기를 거기서 파악한다. 서울 애들이 이런 게 심해요. 서울 사람들이. 왜, 없으니까. 제가 지금 부동산계에 이제 갈릴레오로서, 이제 뭐 책도 이제 계속 또 내야 되고, 이미 또 책을 냈습니다. 아, 떠들겠지만, 다 천동설만 믿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그러면서 한 놈은 하늘에 점쟁이라 하고, 한 놈은 천문학자라 하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본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백날 지들끼리 거기서 공부하고 백날 토론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봐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나. 왜? 왼쪽을 보지 말고 오른쪽을 보란 말이에요.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란 말이에요.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원인과 결과를 찾아도 변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바꿔서 아, 지구가 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지동설과 천동설은요. 옛날에는 천동설은 야, 네가 눈으로 봐봐 임마. 땅이 움직이냐 하늘의 별이 움직이냐. 당연한 것을 얼마나 설명이 쉬웠어요. 천동설이. 그거를 반박하느라고 지동설을 쓴 갈릴레오는 600페이지를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네? 천동설을 만약에 일반 대중들한테 옳다라고 믿으려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야 돼. 지동설은 야, 인터넷 쳐봐. 다 지동설 이렇게 나오잖아. 책에도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고민 안 합니다. 갈릴레오처럼 지동설을 누구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죠.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실로 확인이 될 것이고요. 15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지금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굳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 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닉네임을 갈릴레오 정으로 바꿨습니다. 갈릴레오 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우리 회원분들 중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정한영 방송을 지금 안 본 거예요. 서운하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